강원도 정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 5일, 6일, 7일 사이에 여러분들 다 아셨겠지만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전쟁은 안 났어요. 전후 배경과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짜잔. 아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해드리겠습니다. 부산한님이. 아이고 마음을 좀 미루고 있었네요. 아유, 무슨 소리, 자료를 자기가 준비해놓고. 네, 먼저 그 전에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이제 5일에 북한이 포사격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제 뭐 9.19 군사합의 사항의 내용들이 좀 이제 파기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주되게 나오는데요. 이제 사건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좀 거슬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문해리 포격 사격장에서 육군이 자주포를 동원해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 날부터 군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건데 사진 보시면 문해리라는 곳이 어딘지 제가 찾아봤어요. 저기 까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지금 이제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인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군사적 행위였던 거죠. 넘겨주십시오. 1월 2일 연달아서입니다. 육군 포병부대랑 기계화 부대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총 16개 부대가 한 날 1시에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전방 지역에서 포탄 사격과 기동훈련을 실제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보통 새해에 훈련하는 것을 군단별로 각기 진행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날 1시 전 전선에서 하는 거는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위의 군사적 도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겁니다. 3일로 가면요. 해군에서도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 2, 3이 연달아 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한미연합훈련이 12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새해 넘어와서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냥 이제 모의 훈련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실기동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뭐 이렇게 포를 쏘는 장면이라든지 사격을 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이 정도면 점령하러 가는 그런 훈련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다 지금 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군사적 그 수위가 높았고 전쟁 위기가 사실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이 한미연합 훈련에 참여했던 미군 대대장이 훈련을 마치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파이트 투나잇이라는 게 오늘 전쟁이 나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실제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의 그 북한의 포사격이 있기 전까지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에 포사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는 백령도랑 연평도로 200발의 그 포사격을 실시했다라고 했고 연평도 쪽에 이제 뭐 그런 대피령을 발표해가지고 주민들을 좀 대피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이 포를 사격을 한 200발 정도 했는데 그거는 한국군과 이제 미군이 연초부터 벌인 군사훈련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는 했고 백령도랑 연평도 쪽으로 날아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거 맞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측 수역으로 넘어간 적이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남북의 주장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연평도랑 백령도 쪽으로 이제 북한이 먼저 막 쏘고 있다 했는데 우리는 쏜 거 맞고 훈련 대응한 거 맞는데 북한은 그쪽으로 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과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해상에서 공해가 아니죠. 네, 그 북측 수역 상에서 훈련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그리고 담화가 6일이 나와요. 네. 6일날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5일, 6일, 7일 북한이 계속 포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한 번 했고 400발을 뭐 넘게 쏘고 이런 걸 했었는데 6일에 쏜 거는 포탄이 아니었어 라고 이제 담화를 발표해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속보가 맨 처음 합참 등골이 속보가 오싹해 막 진짜 이걸 보고 합참 속보가 떴어요. 북한 또 포사격. 그래서 그쵸? 그때 탄착 지점을 합참이 발표를 해요. 여기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쯤으로 낙하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포탄이 날아왔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어제 단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한 거는 폭약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만 터뜨린 거지 포탄이 나간 건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국방부에서 그 합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막 우리 포격 폭발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심리전이다 막 이랬는데 북한에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폭약이 터뜨려지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합참에서 갑자기 이 7일이죠. 7일날 입장을 펴가지고 아니 포사격 전후에 폭약 폭발이 있었던 거 우리도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폭약 폭발을 확인을 해줘요. 전날까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막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그러니까 이 합참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그 폭약을 쏜 영상을 내보냈는지 다른 데서 찍은 영상을 내보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포탄을 실제 쏴놓고 폭약을 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합참이 그걸 갑자기 인정을 하는 거죠. 전날까지는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당황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응 태세가 지금 엉망이라는 걸 좀 입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당황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뻥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은 북한에서 쏘지 않은 포탄을 여기에 떨어졌어라고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우리 정부가 그걸 그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우린 북한에 대응할 거야. 네, 맞습니다. 포격할 거야. 그러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대치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 우리 군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에 대응하는 포사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남북의 주장이 다른데 윤석열 정권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오라, 북한이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신뢰를 잃었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전쟁을 도발하고 북지전이라는 걸로 무력 충돌을 만들어서 북풍몰이를 시도할 거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지전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저는 아까도 그 기동훈련 했다 하는데 아니 지금 무슨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장병들이 총 이렇게 메고 가가지고 북한에 빠바바바바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식의 지금 전쟁이 아니지 현대전이 아니잖아요. 네. 북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주요 미군 기지를 터트리면은 끝이에요. 맞습니다. 용산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뭐 국지전 이런 걸 떠나서요. 북한의 전쟁 구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국지전이 발생하든 뭐가 발생하든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무기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각종 그 SLBM이라든지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증강이 상당해요. 그런데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초기에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연말 연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원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그리고 연초에서도 지금 1월 8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전쟁 도발 행위가 만약에 있다면은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작은 충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조금 더 큰 충돌로 번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완전 전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한반도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건들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밑에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북한한테 더 강경하게 왜 대응을 못해? 우리가 더 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진짜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나면 누구 몇 명이 목숨 잃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재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거를 감정 문제로 계속 해석을 하시고 마치 이제 이런 북한의 대응에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자존심은요, 그 살아 있어야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나면 윤석열이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승만이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제일 먼저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웃긴 게 전쟁 시기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이 우리 정부에 의한 학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전쟁 나면 윤석열이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20대, 30대, 더 40대, 50대 이 청년들, 장년들 다 전장에서 죽고요. 수천 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연평도 주민 그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수천 명 죽던데 전쟁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리고 한 주민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정부나 언론에서 이걸 좀 부풀리고 있다. 네. 과도하게. 언론에서 안 나오면 사실 여긴 평온하다. 그래서 5일에도 대피하라고 하니까 대피했었지만 그 전으로 굉장히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위기를 누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취시키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고 폭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침 그런 때에 북한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 완전 다른 입장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는 북한의 이런 대응들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한 후에 더 이런 사격 훈련들이 많아졌다면서 북한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웃긴 거예요.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건 맞죠. 근데 그 전의 상황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언론 윤석열 모두가 단체로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주장했던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얘기는 싹 다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선넘사하면서 한번 논평을 했었는데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돼! 막 계속 그랬었잖아요. 신원식도 그렇고 다 막 나와가지고 난리 쳤다가 임명될 때부터 파기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부 조항을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 전면 파기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말렸다는 설인 거예요. 네, 오스틴 국방장관이 왔을 때 적극 동의하지 않았고 약간 통제하고 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건 파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갑자기 쏙 사라지고 북한이 전면 파기를 해? 이런 식으로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동북아의 자기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행태를 보면 기본은 자기가 통제 관리가 되는 방향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계속 유지는 됐으면 좋겠지만 저강도로 하라는 거잖아요. 대규모 학살을 하고 자꾸 확전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네타냐후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약간 화가 나 있잖아요, 좀 미국이. 근데 지금 이 한반도에서도 윤석열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윤석열이 그 삼성급을, 사성급을 다 가르고 군을 이렇게 인물들을 다 장악한 게 사실은 전쟁으로 폭주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러다가는 윤석열이 제거당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일, 9일에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이 북한의 포사격을 먼저 했으니까 이 동서의 해상에서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는 이미 그 무인 정찰기 사건을 빌미로, 정찰 위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적대 행위 완충 지역을 없애버린 거고요. 이번에는 이 포사격을 이유로 해서 해상에서의 그 적대 행위 중지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공중, 해상, 지상 모든 곳에서 윤석열이 이 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위기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름은 훈련이지만 본질은 도발이죠. 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 연습이죠. 네. 9.19 군사합의 그 파기한 명분으로 그 우리 정부가 이걸 꼽지 않았습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에서 3,500번 정도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횟수로. 근데 그 횟수를 따진 그 예시가 뭐냐면 포 덮개를 던진 것까지 도발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누가 이걸 어떻게 반박하냐면 사실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대를 정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거잖아요. 네. 3,500회는 누가 정찰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스트레이트인가요? 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찍었으니까 포를 여는지 닫는지 정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백수에서는 이 위반 횟수를 뭐 17회 정도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공식적인 이제 집계한 거는. 그러면은 사실 3,500회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횟수 네. 마치 북한이 이걸 굉장히 많이 위반해서 우리도 어겨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거죠. 이런 게 포 덮개 여는 게 도발이면은 제가 예전에 집회 나가면 경찰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대사관 등지에서 네. 1인 시위를 한다? 미대사관을 한번 뛰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뛰면은 다 비상이 걸리거든. 그럼 만약에 누가 분계선에서 우리 국군이나 인민군이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도발로 간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급이에요. 아니 그런 거 있지 명분을 않습니까? 찾다 보니까 말이 안 됐네. 예전에 박근혜 때 막 청와대 쪽에 뭐 피켓으로 추정되는 우드락만 들고 가죠. 그쵸. 경찰이 갑자기 막 다급하게 쫓아오는. 네.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 앰프 그냥 마이크 앰프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가면 갑자기 막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노란 리본 같은 거 달고 있어. 그렇죠. 그것도 다 도발을 그런 생각이 해결될 좀 수 있습니다. 나는데요. 네.